네, 지금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네요. 지금 뭐 빅테크 관련주 특히 엔비디아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양상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진짜 기업이 AI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감을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대형 기술주들이 지수를 이렇게 견인해올 때 막 급등세로 만들어 올 때 대부분의 또 나머지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은 소외됐다시피 네. 지금은 또 역의 현상이죠. 오히려 이렇게 지수만 봐서는 막 장이 나쁜 것 같은데 시총 큰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조정이 깊어지면서 지수는 그렇고 오히려 장 전반적으로 또 그동안 소외되었던 쪽은 오르고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어차피 뭐 길게 갈 사람이야 할 것 같으면 요즘 제가 봐서는 뭐 지표고 뭐고 이런 증권 프로 안 보는 게 맞으실 것 같고 괜히 마음만 심란해지니까 그럼 뭐 시청률 떨어지는 소린가? 그렇죠. 예. 그래도 뭐 장기 투자자분들도 전체적인 흐름은 또 알고 계셔야죠. 그러셔야 되나? 예, 그럼요. 안 또 그래? 지나고 보면 지금 이렇게 빅테크주들 조정받을 때 기회일 수도 있고 이건 사실 지나봐야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지나가봐. 예. 예. 근데 뭐 한번 사서 몇 년 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잔파도 신경 안 쓰시겠지만 또 하루하루 이렇게 시장 흐름을 갖다가 계속 추적해 나가시는 분들은 요즘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체크해봐야 될 이슈도 오늘 많고요. 특히나 또 예. 체크할 게 많죠. 내일 새벽까지. 맞습니다. 네, 내일 네. 새벽도 FOMC 결과도 네. 나오고 뭐 그 전에 BOJ도 나오고. 자, 그러면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리 본부장님 지금 운영하시는 그쪽도 요즘은 뭐 하루하루 수익률이 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가장 힘든 달을 맞이하고 7월이? 있습니다.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다행이죠. 상당히 이렇게 단어를 써도 되나? 혹하게 하는. 네. 약간 마음이 변하고 혹하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저 같은 팔랑귀는 요즘 많이 혹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보시면 시장이 그렇게 혹하게끔 움직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가야 되느냐. 즉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정말 많은 수익을 올려줬던 AI 관련주들, IT 관련주들, 대형 기술주들을 예. 다 버리고 예. 그냥 중소형주로 가야 되느냐. 예,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되고요. 그렇게 했으면 참 수익이 많이 좋았겠죠. 그러려면은 지금 보여주시는 저 장표에 저쪽에 위에 꺾일 때 그때 했어야죠. 예, 그렇게 그런 분들이 참 네,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오늘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아까 옌 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금리가 변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잖아요. 계속 네. 올리기만 했고 내리지도 않고 계속 높은 금리에 유지를 했던 그런 시기에서 이제 곧 금리를 내린다. 마찬가지로 옌에 대해서도 일본의 BOJ도 금리를 계속 0% 있다가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옌으로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뭐 그런 전략에 대해서 이게 이제 끝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또 나오고 있고 네. 또 그 이외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 그러니까 여태까지 과거에 이 S&P 500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본 지수와 모든 종목을 똑같은 비중을 두고 본 이퀄 웨이트라고 합니다. 그거와의 어떤 괴리가 15% 이상 벌어졌으니까 그러고 나면 경기 침체 온다. 뭐 이러면서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을 또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의 좀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고 혹할 수도 있고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저희도 뭐 올해 벌어들였던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면 네. 그중에 약 한 20%에서 25%의 수익률이 사라졌어요. 어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 중에서 네.
한 20% 정도, 25% 정도의 수익률이 올 한 달 만에 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런 얘기를 혹하게 되긴 하겠죠. 예, 그렇지만 여러 분석을 내린 결과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혹하지 말자. 아, 네. 예, 여전히 경기 침체는 안 올 것이고 이 옌 캐리 트레이드는 안 사라질 것이고 예, 또한 미국의 금리의 인하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고 또 중소형주와 대형주에 있어서 AI 사이클을 리드를 하는 것은 여전히 대형주다. 이렇게 뭐 결론을 내리면서 좀 더 오늘 좀 자세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 이제 네. 하나하나 그 근거를 저희가 좀 들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중소형주부터 시작할까요? 네네. 네. 간밤부터 중소형주 쪽 그럼 괜찮았으니까. 네. 예. 자, 중소형주 아까 차트 올라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비슷한 의견이 언제 올라왔었냐면 작년 3, 4분기 말 4, 4분기에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서 중소형주, 그러니까 IWM이 러셀 2000을 투자하는 ETF입니다. 바닥 대비해서 작년 말까지 25%나 급등을 했었죠. 반면에 저기 보시면 이제 MAGS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빅테크 7기업들의 주가 흐름입니다. 보시면 많이 올랐다가 작년 연말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었죠. 예, 그러면서 괴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연초에도 많은 분들이 중소형주 사야 되고 예, 빅테크는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때 들여다봤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나 펀디멘탈이나 AI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었을 때 여전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기술주가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폈습니다. 네. 자, 그러고 지금 또 6개월이 지났어요. 예, 보시면은 올해 이번 달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면 대형 기술주가 70% 가까이 올랐죠. 예, 그리고 IWM, 러셀 2000은 전혀 오르지 않았죠. 25%에서 23%이니까 뭐 그냥 옆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7월 들어서 네. 완전히 흐름이 바뀌면서 대형 기술주가 자그마치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지고 지금 IWM의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는 지금 23%의 수익률에서 지금 거의 38%까지 올랐거든요. 어제까지 들어가면. 예. 예, 그러면 거의 뭐 10몇 프로가 더 올라온 네, 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괴리가 많이 축소가 돼서 50%의 괴리가 지금 15%대의 괴리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은 대형 기술주를 팔고 중소형주로 들어가야 되느냐. 예,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는 건데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ER만 놓고 보면 대형 기술주는 25배에서 28배이고 IWM 같은 경우에는 23배니까 아직까지 괴리가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IWM이 더 올라가야 되고 빅테크는 빠져야 되고 뭐 이런 의견을 계속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중소형주 중에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소형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형주는 지금 PER을 구해보시면 16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낮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투자를 해야 되지 IWM, 러셀 2000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23배이고 이익 증가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데 있어서 지금 우선은 M7에 있어서의 어떤 매력도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9%의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20%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에 다시 올라가서 3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익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P 500에서 M7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고 또 이익 증가율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숫자를 보고 있으면 이런 대형 기술주의 매력도가 정말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기에 나와 있는 이 예상 ROE가 정말 높죠. 예.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이 대형 기술주들의 ROE가 네. 심지어 테슬라처럼 이익이 많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30%가 넘는다란 말이죠. 이 숫자는 이 S&P 500의 숫자의
최소 50%에서 높게는 100% 정도 더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아래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대형 기술주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결국 이겁니다. PER이 높은 건 맞지만 이익 증가율이 높으면 그 정도로 PER이 높은 것이 맞다라는 거죠. 예, 지금 현재의 이 매그니피선 7, 빅테크 7개 기업의 PER은 27배입니다. 예, 27배. 비싸 보이죠? 왜냐하면 그 S&P 500의 PER이 21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배 정도로 계산하면 뭐 거의 한 40% 정도의 프리미엄에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의 이 매그니피선 7의 이익 증가율이 55%가 넘고요. 또 2분기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뭐 54% 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가 물론 성장률은 떨어질 겁니다. 내년도에는 한 20% 미만으로 떨어질 거고 내후년에는 15% 미만으로 떨어질 거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의 성장률이란 말이죠. 그래서 3년의 이익 증가율로 놓고 보면 세 자릿수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의 판단에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매그니피선 7과 빅테크와 AI 관련주들 다 던지고 그냥 중소형주, 가치주만 사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주를 보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의 매력도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매력도가 있기는 있어요. 아까 숫자보다는 훨씬 낮지만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작년과 올해의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예요. 러셀 2000 기업들이. 그러면 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내년도의 이익 증가율이 19%로 늘어나고 또 내후년도의 이익 증가율도 17%의 성장률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매그니피선 7과 비슷하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이익 증가율로 놓고 봤었을 때 PER이 더 낮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금리에 민감하거든요. 금리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금리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안 좋았지만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은 중소형주의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금리를 떨어뜨려 주면 떨어뜨려 줄수록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소형주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 금리를 많이 떨어뜨려 준다? 아니면 조금 떨어뜨려 준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으면 많이 떨어뜨려 주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중소형주는 금리를 많이 떨어뜨리면 떨어질수록 이익이 많이 늘어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어느 게 먼저냐, 닭이냐 달걀이냐의 먼저냐라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미 연준이 경기 침체를 두려워해서 금리를 너무 빨리 떨어뜨려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중소형주의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던 것이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하는 천천히 일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여전히 대형 기술주, 성장주, AI 관련주들의 초점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지금 오늘 하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지난 24일 기준이니까 예탁결제원 발표 딱 일주일 전이네요. 그때 기준으로 우리 서학개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서로 알아듣기 쉬우니까 52조나 M7에 투자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그거 하니까 그 기사의 내용인즉슨 한 2주 사이에 9조 정도가 이렇게 뭐 평가상 이렇게 손실이 났다 하는 그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되니 아닌 게 아니라 뭐 이제 본부장께서는 이제 혹한다고 하시지만 돈 태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혹할 수밖에요. 이런저런 소리들이 막 들리고 맞아요. 짧은 기간에 수익률이 막 그렇게 까지고 한다면은 그리고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니까. 자, 이제 이 와중에도 이제 또 그거 한 부분은 있어요. 지금도 들리는 얘기가 보이는
기사 하나 있네요. 에드 야데니 같으면 여기도 월가에서 꽤나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고 좋은 자료들 많이 올리는 야데니 리서치 그쪽인데 네. 어쨌거나 뭐 지금 기존에 5,400 S&P 500 기준으로 전망치 연말 예상치 5,400 제시했던 걸 5,800으로 제시하면서 매그니피센트 건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또 특히나 조금 요 부분이 이제 아담 조나스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 주주 가운데 테슬라를 갖다가 탑픽 종목으로 했다 하는 그 얘기인데 이 친구가 그동안에 테슬라 주가는 거의 뭐 귀신같이 맞춰왔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 제일 잘한다는 친구인데 여기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월스트저널에서 이제 뭐 오토파일럿 까는 기사 나오고 네. 뭐 등등 하면서 이제 흔들리고 하니 그래 지금 여기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래도 건재하자 하는 것이고 우리 서울에서도 제일 믿을 만한 분이 유동훈 본부장인데 여기서 혹하지 말자라고 하니 네. 야, 이 와중에 이제 우리 스왑게임이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마음은 놓이겠습니다만 당장 이제 주가의 흐름이 그렇겠네요. 엔비디아 그나마 또 7% 빠지더니 시간 외에서는 또 플러스 5% 반등하네요. 네.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지금 현재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M7의 시가총액 차트 한번 다시 올려주시면은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가장 왼쪽에 있는 게 29%잖아요. 그리고 이게 20%까지 떨어졌었어요. 이때 S&P 500이 거의 2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은 더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말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일부에서는 나스닥이 7,000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예. 예, 그때가 나스닥이 10,000포인트 살짝 넘는 수준, 11,000포인트가 깨졌던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19,000 갔다가 예, 지금 17,00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때 그 얘기처럼 똑같이 만약에 나스닥을 다 팔고 네. 다른 뭔가를 샀다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어디서 답이 나오냐면 정말로 여태까지 해왔던 트레이드가 다 이제 틀렸고 뭔가 정말 다른 변화, 즉 미국을 다 던지고 그죠? 다른 나라를 사야 되고 아니면 뭐 매그니피센트 7 이외의 대표적인 AI 관련주들을 다 던지고 뭔가 다른 걸 사야 되고 뭐 이런 결정이 난다 그러면은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번 이 사이클은 계속 제가 거의 한 수십 번이 아니라 이제는 한 수백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95년에서 2000년에 일어났던 인터넷 사이클의 재현, 그 재현이 정말 똑같이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랬었을 때 지금 현재의 시점은 약 한 96년 어느 시점이다. 그러니까 95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으로 봤었을 때 그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정말 많이 본다 하더라도 98년 어느 시점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4년이 남았냐, 2년이 남았냐의 저희는 결정이지 아직까지 고점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원래 우리가 보통 사이클을 접하게 되면 대장주가 가장 끝까지 가죠. 그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장기간 올라갔었을 때가 기억나시겠지만 차화정 시대였잖아요. 예. 그게 보시면은 정말 4년짜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도 차화정이 주가를 땡기고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왜 그랬냐면 어떤 큰 흐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죠. AI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AI를 가지고 도대체 뭔 효과를 갖고 오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얘기는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94년, 95년, 96년에도 참 많았어요. 인터넷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서 심지어 제지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뭐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인터넷을 전혀 안 쓰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AI를 안 쓰거나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 써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앞으로 5년 뒤에는 이 AI를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우리 3명 중에서 2명은 쓰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 안 쓰는 사람이 저일 것 같네요. 이 세 제일 먼저 쓰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쪽에 제일 늦어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쓰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쓰지 않고 저희 같은 직원들한테 쓰게끔 하니까. 뭐 아무튼 결국은 AI가 얼마나 변화를 일으켜 주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의견이 올라오는 거는 뭐 엔비디아 칩을 쓸 거냐 아니면 구글의 칩을 쓸 거냐 이런 거지 AI에 관련된 것을 안 할 거냐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네. 데이터 센터를 봤었을 때 데이터 센터의 기존 데이터 센터냐 AI 서버냐의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 사이클은 어쨌든 IT가 대세가 맞다. 예, 그래서 IT가 대세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갖고 있으셔야죠. 그죠?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에 자꾸 눈을 돌리시면은 언젠가는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생각을 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 지금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갑자기 수익률이 20%가 빠졌는데 얼마나 예. 힘드시겠습니까? 좀 예. 네, 하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신이고 예?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20% 빠지는 거야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분석해낼 수 있는 것은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관련 기업들을 들여다보셔야 되고 지금 삼성전자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련주들을 들여다보시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적절한 가치가 얼마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최종 1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이게 2분기는 2분 잠정 실적이고 잠정이었고 1분기는 이제 1분기가 확정치가 나온 확정치가 거예요. 나온 예, 그러니까 거고. 2분기는 잠정 실적이고 1분기는 확정치가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이고 그 가운데서 반도체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 이건 이제 1분기 확정이고 1분기 확정. 예, 이제 네. 2분기 잠정으로는 매출이 74조 683억 원. 이게 전년 대비로는 23.4% 증가한 거고.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야, 것 근데 같아요. 지금 저 그래프 상으로 보니까 네. 저 매출 증가하는 속도하고 영업이익 증가하는 속도를 보니까 삼성전자 장사 잘하는데요. 네. 마진이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두려움은 네. 지금 엔비디아의 납품 관련된 얘기 가지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외에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좋잖아요. 지금 보시면 숫자가. 예.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칩을 납품 못 하고 있죠. 그럼 매출 안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렇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저렇게 이익이 올라간다라는 예. 거고요. 그렇다면 그걸 보고라도 제가 볼 땐 주가가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엔비디아의 칩이 얼마나 팔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 다른 회사들이 엔비디아 칩 말고 다른 걸 봤었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납품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익을 벌어들일까 뭐 이런 자꾸 미래를 보고 있으면서 나쁜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 말고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정말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네네. 예, 그래서 거의 뭐 30%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자꾸 의구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늘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얼마나 매출이 늘어나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 사이클이 언제 끝나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저희는 글쎄요. 아무리 봐도 어디를 들여다봐도 이 AI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 네. 예. AI 사이클이 아무리 정말 많이 갔다고 계산하더라도 30%다. 정말 많이 갔다고 네네네. 계산해도 30%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70% 더 가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로 계산을 하자면 뭐 이런 거죠. 이제 고점이 형성된다라는 것은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네.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못 쫓아올 경우에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아직 아니다라는 거고요. 물론 뭐 구글에서 나오는 칩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칩은 없어서 못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없어서 못 산다 그러면 당연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납품을 많이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네네. 하고 있고 하게 될 거라는 거죠. SK 하이닉스에 있어서.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종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은 결국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은 매크로가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네. 만약에 매크로가 급격하게 변한다 그러면 이 얘기가 다 틀렸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매크로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 매크로 이벤트가 정말 많잖아요. 많죠. 예. 연화, 뭐 예. 달러, 금리 다 지금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또 오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오늘 0.3%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72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0.48%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79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74조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넘게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조 4천억 원 수준이고 지금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62%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10시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또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일단 0.8% 하락이 예상되고 SK 하이닉스가 2.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8만 3,600원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0.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3만 1,000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94만 3,000원, 현대차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지금 호가에서는 1.3% 하락이 예상되고요. 11만 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 신한지주 역시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락, 좀 다시 보합으로 또 예상이 되네요. 신한지주는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요. 뭐 호가다 보니까 좀 변동성 크고 또 개장 이후 흐름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등을 보여줬던 에코프로비엠 오늘 호가에서는 다시 한번 좀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18만 3,500원, 알테오젠이 0.78%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2만 3천원, 에코프로 0.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9만 5,500원, HLB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천당작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1,300원. 그리고 셀트리온제약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18만 1,000, 지금 셀트리온은 10만 1,700원. 그리고 엔케미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16만 6,100원으로 예상 체결가고요.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클래시스 보합권 예상되고요. 휴젤이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4만 6천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오늘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사실 실적 자체 지금 뭐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2분기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봤을 때 굉장히 좋잖아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근데 일단 호가로만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엔비디아 좀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예, 그래도 지금 뭐 동시 호가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네. 그렇게 뭐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네요. 어쨌거나 이 오를 때 한 2% 오르고 1% 정도 빠졌다가 또 뭐 1.5%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보면 이제 강세장의 흐름이고 이게 조금 조정장이나 약세장에서는 7% 빠지고 지금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5% 반등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고점과 저점이 이제 낮아지는 국면이라서 이제 또 강세장과 약세장의 또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지는데 지금 이것도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이제 지수선물 딱 한 번 나온 그걸로 봐서는 나스닥이 이제 반등 시도는 나오는 것 같고 오히려 다우가 조금 이렇게 밀리고 해서 그거까지도 우리가 시장이 반영할란지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AI 사이클에 대한 AI 쪽의 이 산업 섹터에서 사이클에 대한 의심은 없는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한 98년 정도로 예상하신다면 아직도 시세는 더 나올 수 있는데 이제 2000년 접어들면 옥석 가리기가 나오잖아요. 인터넷 그때 닷컴 상황에서도 그런 것처럼 AI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좀 과했나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이 있고 일차적인 점검 아닐까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 96년이다 그러면 대형 기술주와 대형주가 맞고요. 98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중소형주가 맞은 거예요. 근데도 중소형주 안에서도 AI 관련주가 맞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중소형주 중에서 AI 관련주들이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크로를 봤었을 때 예.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 있잖아요. 예.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의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1.2란 말이죠. 자,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요. 저희가 여태까지 해본 분석 결과로는 성장주가 더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성장주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 있는 한은 예.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그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보면 러셀 1000과 러셀 1000 안에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를 들여다봤을 경우에 보시면 IWF가 성장이고요. IWD가 가치인데 네. 지금 성장의 매력도는 86%가 나오고 가치의 매력도는 5.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가 목표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상대적인 매력도가 어디가 높느냐를 저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ER이 여전히 지금 가치주가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네. 성장주가 더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익 증가율을 놓고 보면 그게 아직까지도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 예를 들어서 뒷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앞부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러면 언제 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금리 차가 해소가 될 거냐? 그 부분을 네, 보셔야죠. 예. 네, 그 부분을 보고 있으면 결국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려주느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PC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근원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뭐 1.5%대로 확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2%대 딱 중반 정도로 지금 수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달 대비 계산해 보시면 0.2가 4.5 미쳐요. 예. 그럼 곱하기 12 하시면 2.4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숫자는 지금 보시면 떨어지는데 옆으로 간단 말이죠. 옆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2%까지 떨어지기보다는 한 2%대 중반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의 금리 떨어뜨림이 그렇게 빠를 필요도 없고 빨라서도 안 되는 거죠. 네. 천천히 떨어뜨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면 미 연준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CME 그룹에서 나오는 패드 워치를 보면 연달아 3번을 떨어뜨린다라는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9월 달에 한 번 떨어뜨리고 네네. 10월 달에 한 번 떨어뜨리고 12월 달에 한 번 떨어뜨리고 굉장히 빠르게 3번을 떨어뜨리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천천히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5%다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면은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내려주는 게 좋냐면 약 1.5% 안 되게 내려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2에서 2.5%다라고 치면 2.5라고 칩시다. 여기에 플러스 2% 정도. 그러면은 그게 적절한 기준금리가 아닐까라는 거고요. 그러면 4.5%까지 떨어뜨려야 되죠. 그러면 5.5에서 4.5면 1% 정도 떨어뜨리는 것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이번에 이 앞으로 2년 동안의 사이클에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속도가 약 2년 동안에 1.5%가 안 된다라고 계산하시면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해소가 되는 구간이 언젠가요?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했는데도 내년 연말이 돼야 된단 말이죠. 네. 그죠? 지금 1.25% 정도, 1.2% 정도의 괴리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다. 그래서 또 다시 되돌아가면 네. 당연히 우리가 어떤 흐름의 변화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꿈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오늘 7월 31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주요 빅테크주들 급락으로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한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AI를 활용한 사업 부문이죠. 클라우드 사업 부문 수익성이 좀 안 좋았다라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보니까 0.27% 강보합 출발 보여줍니다. 2,745포인트고 코스닥은 0.2% 약보합권이죠. 80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은 지난 7월 5일 날 발표를 했고 이제 오늘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시장 예상치를 웃돈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 수준에서 전분기 대비로는 23%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주가 자체는 0.49%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81,400원이고 SK하이닉스 강보합권으로 189,000원,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333,5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으로 936,000원이고요.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938,000원. 현대차 0.6% 올라갑니다. 25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기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0.18% 약보합으로 111,4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3% 떨어집니다. 62,800원.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KB금융 0.2% 하락으로 89,100원. 포스코홀딩스가 0.28% 하락합니다. 35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69% 하락합니다. 186,200원이고 알테오젠 0.6% 내림세 318,500원. 에코프로가 2% 약세입니다. 94,000원이고요. HLB는 보합이고요. 삼천당제약은 떨어집니다. 181,700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약보합으로 101,600원이고요. 엔킴이 0.3% 하락합니다. 166,0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약보합으로 89,200원이고 클래시스 소폭 올라갑니다. 51,100원. 휴젤도 0.6% 상승하면서 2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는 오늘도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화일약품이 지금 7% 상승합니다. 2,070원이고요. 지금 한국 BNC는 0.7% 올라가고요. 오성첨단 소재가 2.4%, 2%대의 상승세, 그리고 에머리지 0.9% 올라갑니다. 그 밖에는 뭐 지금 메디콕스 동전주죠. 4%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 오름세긴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음봉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밖의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뭐가 있을까? 조선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2% 이상 올라갑니다. 209,000원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 1.2% 상승합니다. 203,500원. 한화오션이 1% 올라갑니다. 34,000원. HD 현대미포 0.9%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선주름도 좋고요. 오늘은 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이른바 뭐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그런 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DXVX 3.5% 강세 보여주고 있고 백광산업이 13% 급등하고 있고요. 진매트릭스, 우진비엔지 상승세고 진원생명과학이 4% 올라갑니다. 국제약품도 2.7%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관련해서 파생된 테마 쪽으로도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기관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11억 원 매수 우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0억 원, 6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279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1억 원, 10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달러 환율은 3원 40전 상승한 1,385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또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예. 환율 오늘 진짜 한번 달러엔 한번 봐줘야 됩니다. 예니요. 아까 우리 우리 유원 부장님 얘기 가운데 이제 좀 거시를 좀 거시
매크로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환율도 다시 참 떨어지네요. 오랜만에 나온 얘기죠. 오랜만에 나온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막 저 나스닥 100 쪽으로 막 가다가 나머지 중소형주 그거 했을 때는 이쪽을 꽉 누르고 이쪽 풍선이 부풀었어요. 이번에는 기술주 쪽을 갖다 꾹 누르니까 이쪽이 좀 빠지면서 이쪽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나 풍선 안에 바람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매크로가 변한다는 얘기는 국제 정세가 변한다는 얘기는 이게 풍선에서 바람이 아예 풍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오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마켓 리스크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힘들어지는 국면인데 그 중에 하나가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갈 가능성 하나가 자꾸 시장 일각에서 회자되는 일본은행이 혹시나 눈치 없이 여기서 막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갖다가 조금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어제 엄청났어요. 달러인 환율이 무빙이 한 150 잠깐만요. 달러인 환율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이게 막 그 니케이하고 NHK 뭐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이게 155엔 초반대에 있던 게 152엔까지 한 2, 3엔 막 쑥쑥 빠지면서 오늘 금리를 좀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국채 매입 규모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약속한 대로 밝힐 것 같다 해놓으니까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요거 좀 이렇게 한번 지금은 살펴봐줘야 되는 국면 아닌가요? BOJ는? 봐야죠. 예. 네, 보기는 봐야죠. 근데 이제 잠깐 다시 또 되돌아가자면 네. 너무 패닉하지 말자는 얘기죠. 패닉하지 말자. 자, 뭐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BOJ가 금리를 올리는데 뭐 갑자기 2% 올리나요? 아니죠. 네. 이제 뭐 계속 몇십 년 동안에 0%이던 거를 이제 0.1% 올렸다가 이제 0.25로 올린다 말다 이 얘기거든요. 예. 아까 배수로 따지면 한 2.5배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배수이고요. 네. 네. 자, 뭐 예를 들어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그죠?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그죠?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서 미국을 산다.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금리의 차이가 네네. 얼마냐는 거죠. 대만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만의 금리가 1% 미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대만 사람들이 대만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을 산단 말이죠. 자, 근데 0.25 올렸어요. 그거 안 빌립니까? 그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네. 그렇지만 그 속도가 더딜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5.5인 게 4% 간다는 거죠. 아주 긴 기간 동안에. 그러면 당연히 여태까지는 무조건 미국만 보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만 생각하다가 아, 이제는 미국은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예, 일본의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거를 봐야 된다. 봐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국을 다 팔고 네. 일본을 다 사고 뭐 이거 아니잖아요. 예, 또 얘기를 하자면 너무 패닉하지 말자라는 거죠. 예, 너무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가지고 자극을 해서 거기에 내가 하는 행동의 액션을 다 취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딱 그거예요. 지금 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얘기. 네, 그러면서 미국은 던져야 되고 다른 나라를 봐야 되고 한국을 사야 되고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사야 되고 뭐 등등등등. 근데 저희가 펀더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 일본은 이제 너무 비싸요. 밸류에이션상. 예, 그리고 금리도 지금 아직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한국과 미국으로 할게요. 달러와 원화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계속 지금 원화가 절상을 할 거냐? 하기는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려 주면 그러니까 괴리가 좀 줄어들면. 그렇지만 여전히 괴리가 격차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왕창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환율이 1,200원대까지 떨어질 거냐? 네네. 그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에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원화 달러의 환율이 높을 때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우리 자동차 다 수출 잘하는 기업들을 들고 네. 있으셨고 이제는 원화가 절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던지고 다른 쪽을 들여다보는 것 그거는 해도 되죠. 네. 그렇지만 그거를 모두 다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보더라도 맞아요. 일본이 금리를 조금씩 올려줄 수 있고 미국이 금리를 조금씩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건 맞죠.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경기가 흘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근데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봤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말 미국이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앞으로 금방 온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 속도를 빨리 하셔야 돼요. 즉, 옌캐리 트레이드가 멈춘다라는 것을 빨리 생각하시고 네. 미국의 금리가 빨리 떨어질 거고 일본이 더 이런 쪽으로 자금이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빨리 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 미국이 가장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미국이 AI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 네네. 그러면 여전히 경기 침체가 안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전략이 적절하다는 거죠. 이 차트를 올려주시면 미국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막 자꾸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보냐면 S&P 500과 S&P 500을 동일 비중으로 봤었을 때 괴리가 15%까지 벌어졌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랬을 때 보통 과거에 리세션이 왔다,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러면서 지금 막 자극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실적을 봐야 되고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봐야 되는데 네.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차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천천히 내려주는 과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상승을 한다. 경기 침체가 안 왔을 경우에 그렇다. 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보시면 제가 아까 96년이냐 98년이냐 하지만 어쨌든 96년에도 7월 달쯤에 확 많이 빠졌죠. 98년에도 7월 달쯤에 확 빠졌습니다. 그 강도가 98년에는 제법 컸어요. 네. 왜냐하면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96년에는 빠지긴 빠졌지만 얕죠. S&P 500 기준으로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 빠졌냐면 5% 살짝 넘게 빠졌어요. 96년이랑 더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되돌리기 시작하면 저희는 아직까지 사이클이 한참 남았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중소형주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대형주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차트가 나스닥으로 보면 더 확연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물론 지금이 98년이라고 비슷하기 때문에 금리를 3번 빠르게 내려준다. 그러면 중소형주 나스닥 관련주들 사셔야 돼요. 폭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경기 침체가 안 왔고 AI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아직까지 96년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특히 미국은 정말 낮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럴 때는 어쨌든 간에 주식이 비중이 높아야 된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주식 60, 채권 42 비중이요. 이거는 그냥 과거의 평균이고요. 네네. 예, 과거의 거의 80년의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 60%, 채권 40%인 전략인데 금리가 아주 천천히 떨어질 구간에서는 저희는 주식 80, 채권 20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많이 바꿔야 되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앞으로 2년 안에 올 확률이 10%가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처럼 그렇다면 여전히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으셔야 되고 그 주식에 있어서도 여전히 대형주에 대한 비중이 높으셔야 된다. 네. 중소형주를 안 보란 얘기가 또 아닙니다. 계속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중소형주를 보셔야 되는데 네. 그 비중을 중소형주 80, 대형주 20 이거 안 된다 이 얘기를 예, 해드리는 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얼마나 빨리 올지에 대한 감안을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고 종목을 고르시고 이걸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일주일 만에 상당히 힘든 장을 보내고 나서 만난 우리 유본 부장님의 뷰는 큰 변화는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변화는 시키되 천천히 시키죠. 천천히. 예. 근데 이제 조금만 이렇게 듣기가 그거 하시더라도 균형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무슨 제일 이해하기 쉽게 2차 전지를 가지고 많은 지금 개인 투자들이 힘들어 합니다만 3년 후 뭐 2030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해놓은 바람에 거기서 물려서 꼼짝도 못 하신 분들은 그동안에 수많은 기회를 다 놓쳤단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
한번 언급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어떤 거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격변기인 거죠. 네. 지금 때 맞춰 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징벌한다고 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폭격을 합니다. 공습을 합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뜬금없이 또 코로나 얘기가 슬금슬금 나옵니다. 하필이면 금년이 또 미국 대선이 있는 해예요. 네. 이런 부분이죠. 네. 그 뭐 베이루트 중동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유가는 도저히 못 오릅니다. 침체의 하나의 조짐이죠. 엔원이 지금 이제 90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엔원 차트를 갖다가 한번 보실 수 있다면 한번 보시면은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엔원이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엔원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원화가 엔화 대비 강해지다가 갑자기 이게 뒤집어지면서 엔이 막 비싸지는 경우는 97년, 2008년, 그다음에 2015년 그 무렵 할 것 없이 그 한 3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힘들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렇게 그 어떤 뭐랄까 소나기는 일단 피하자고 지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막 시장에 뛰어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들면서 좀 이렇게 확인할 게 아직까지 많잖아요. 네. 이번 주만 해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은 네,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네. 하지만 저희 같이 항상 돈이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네. 더 기다렸다 사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8월 초순, 중순 정도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 그래요.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저도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고 굉장히 어쩔 수 없지 단기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운용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미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투자를 하는 전략이 가끔씩은 당연히 맞죠. 근데 그거를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벌어준 거가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완전 트렌드의 변화냐라고 했었을 때는 트렌드의 변화는 아니고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하는 부분은 자기가 투자를 하는 게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한 사람이고 사왔다 팔았다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한번 투자를 하면 빠지든 말든 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 지금 바꿔라 하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또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맞아요.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저희가 해본 결과론적으로는 아직까지 거품이 아니고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표준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